오늘 제가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원래는 원내대책회의를 하는데 지금 국감 중이기 때문에 국감대책회의로 내용을 바꾸어서 하게 됐습니다. 북한이 지난 주말 심야에 열병식을 감행하면서 신형 ICBM을 공개적으로 과시했습니다. 신형 ICBM뿐만 아니라 북극성 4A라고 표시된 신형 SLBM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은 핵과 미사일 무력을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대외적으로 분명히 천명하는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마당에 북한이 우리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의지에 화답한 것이라는 민주당의 인식은 도대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여전히 꿈속을 헤매고 있는 민주당이 하루빨리 현실로 돌아와서 감각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평상시 북한 선박이 떠내려오거나 표류자가 있으면 구조하듯이 실종자도 구조가 될 것으로 생각했다는 서욱 국방부 장관의 안이한 인식이 실종 국민의 피격살인으로 이어졌습니다. 북한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의지에 화답했다는 안이한 인식이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 매우 두렵습니다. 보란듯이 ICBM과 SLBM을 보고도 보란듯이 과시하는 ICBM과 SLBM을 보고도 종전선언이 여전히 유효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문재인 대통령의 안보에 관한 인식도 매우 의구스럽습니다. 국민들에게 이 국면에서 왜 종전선언을 하는지 소상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마당에 어제 청와대가 서훈 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를 긴급 소집하고 상호 무력 충돌과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남북 간의 여러 합의 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뜬구름 잡는 평화와 종전선언만을 외치다가 북한이 아랑곳 없이 무력 시위에 나서는 판에 그래도 여전히 약속은 지키지 않느냐고 묻는 애처로운 표현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계 어느 역사에서 힘의 논리가 현실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던 전례가 있는지 다시 한번 되새겨보기 바랍니다. 북한이 신형 ICBM과 SLBM을 양손에 다 들고 있는 마당에 고작 한다는 말이 약속은 지켜라 정도밖에 없다면 도대체 이 나라 국민들이 그런 문재인 정권을 믿고 두 다리 펴고 편하게 잘 수나 있겠는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무력 충돌과 전쟁 방지는 합의가 아니라 무력으로 억지력을 확보하는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되새기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권이 늘상 강조하는 합의와 대화도 현실적인 힘의 균형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당연한 이치를 새삼 깨닫는 계기로 삼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최근 1년의 남북관계 상황과 북한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정기국회 국정감사와 별도로 당 외교안보특위를 가동해서 대응 방안과 입장을 논의해 가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 정부 들어서 가시화되고 있는 한미동맹 균열의 조짐을 재점검하고 동맹 복원과 동맹 강화 방안을 논의해 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른바 라임 사태와 옵티머스 사태가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검찰이 확보한 문건에 따르면 펀드 수익자 가운데 정부와 여당의 관계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고 이들이 실제 펀드 운영 과정에도
관여한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고 합니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는 이미 로비 목적으로 5천만 원이 건네졌다는 진술이 수차례 나와 있는 상태이고, 이낙연 대표를 비롯해 이재명 지사, 기동민 의원의 이름까지도 언급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윤석열 총장은 금융 사기는 물론이고 정관계 로비 의혹까지 철저히 수사하라고 강하게 지시하고 있지만은 정작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 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이 윤 총장에게 제대로 보고도 하지 않은 채 몇 달을 흘려보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옵티머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중앙지검은 검찰총장에게 사건의 구체적인 진술과 문건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권의 핵심 실세들이 줄줄이 연루되어 있는 권력형 게이트가 아니고서는 중앙지검이 총장에게 보고를 누락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검찰총장마저 강기정 전 정무수석에게 5천만 원이 건네졌다는 진술을 수사 보고가 아니라 언론을 통해서 알았을 지경이라고 하니 참으로 개탄스러운 수사 상황입니다. 과연 이것이 대한민국 검찰의 현 주소인지, 검찰개혁 한다더니 이 정권이 하는 검찰개혁이란 것이 정권에 장악된 검찰이 의도적으로 여권 실세가 연루된 정관계 로비 의혹을 뭉개는 것을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민의 등을 치고 피눈물을 뽑아낸 사기 사건에 정권의 핵심 실세들의 실명이 거론되는 것도 모자라 이런 정관계 로비 의혹을 검찰이 공공연하게 뭉개고 있습니다. 강기정 수석도 팔 걷어붙이고 진술인을 고소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본인이 떳떳하다면 본인의 휴대전화 임의 제출을 비롯해서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나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당에 이미 사모펀드 비리 특위가 가동되어 있는 만큼 정무위 등 관련 상임위와 특위를 통해서 라임 옵티머스 권력형 게이트의 실체가 밝혀지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지휘하는 이 사건들, 그리고 검찰이 지금까지 해왔던 행태에 비추어서 이 수사팀에게 그대로 수사를 맡겨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검찰이 이 두 사건의 수사 결과에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고, 그런 조치가 미흡하다면 별도의 수사팀, 특검에게 맡기든지 딴 방법을 강구해야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국정감사가 2주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견제와 균형을 기본으로 하는 입법부 본연의 책무를 망각하고 정권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민주당의 방해와 비협조로 인해서 국정감사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는 데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에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하며 강한 항의를 하는 바입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민주당이 국회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방기하고 정권의 방패막이가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추미애 아들 사건도,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도, 그리고 라임 사태와 옵티머스 사태, 그리고 거기에 관계된 정관계 로비 사건도 모두 지대한 국민적 관심과 의분과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사안들입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국정감사에서 정인 채택을 저지하고 방해한다고 해서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직 종합감사를 비롯해서 국감 일정이 2주 더 남아있는 만큼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충실한 국정감사를 위해서 정인 참고인 채택을 비롯한 본연의 국정감사에 적극 협조하고 복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이 끝내 중요 정인과 참고인 채택을 거부한다면 국정감사가 결코 순항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국정감사가 오늘로 5일차입니다. 언론에서 맹탕국감이라는 그런 평가도 있어서 우리 야당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뼈아픈 지적이 아닐 수 없지만 국회의 합리적인 감사를 가로막는 민주당의 행태가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정방탄에만 몰두하면서 정부 실정 감추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전직 장관이 해당 상임위원장을 맡아서 입법부와 행정부의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무너뜨리는가 하면 핵심 증인 채택을 모조리 거부해서 국정감사 무력화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의 실정을 지적하는 야당 의원을 향한 인신공격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들어서 청와대 하명 법안에 올인하던 통법부에 의해서 이제는 청와대 방탄에 올인하는 방탄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다수의 행포 속에 헌법상 보장된 국정감사도 제대로 못하는 현실에 자괴감을 느낍니다. 우리 당 정책위원회는 여당의 방탄 국회 행위를 낱낱이 기록하는 국정감사 백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차단하고 침해하는 행위, 국정감사를 가로막는 비상식적 행위에 대해서 모두 조사해서 국민 앞에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정책위원회에서는 국정감사가 올바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책도 마련을 해나가겠습니다. 미국에서는 행정부 견제를 위한 상시 청문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외국 사례 등을 참고로 해서 필수 증인 채택을 가로막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증인 채택 요건 완화 방안과 상임위원장의 불공정한 감사 진행, 정부기관의 부실한 답변으로 국정감사를 무력화시키는 행위 등을 방지하는 방안 등 시스템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을 위한 국정감사를 위해 불철주야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 국정감사에 있었고 산업이 국정감사에 있었고 우리 당 의원들은 이틀 내내 끝까지 자리를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정부 여당 민주당 의원들은 저녁 식사 이후에 거의 참석치 않았고 종료 가까이 돼서는 약 한두 분의 의원들만 있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이 자세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좀 자세히 알려주시기를 좀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드리고,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국정감사 마지막까지 문재인 정부의 오만과 무능, 그리고 집권 여당의 방탄 국회를 하기 위한 이런 국정감사 무마에 대해서 철저하게 계속해서 국정감사에 충실히 임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별로 국감 주요 현안을 말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법사위부터 전방대 공개 발언이 곽상돈입니다. 야당 국회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서 정인에게 자료를 요구한 데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까지 나서서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상습적으로 무분별한 권한 남용으로 사람을 해치고 있다. 나쁜 사람이라면서 공개 비난했습니다. 해당 정인을 야당 국회의원이 정인으로 불러내 국감장에 대기시켜 놓은 것이라는 억측과 소설을 전제로 온갖 비난을 가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놓고서도 오늘 이 시간까지 당사자에게 그 어떤 사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에는 대통령 친인척을 전담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교육위 국감장에 건국대 이사장을 누가 정인으로 불러냈는지는 청와대 직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 아들이 허위사실 공표 명예훼손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민정수석실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밝히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러면 공개적으로 발언하신 의원님 계시면 이만희 의원님. 지난주에 우리 농해수위에서는 해경의 해수부 공무원 피격 시신 훼손 사건과 관련하여 단정적인 수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자진월북이라는 거죠. 그 관련해서 우리 관련 의원들께서 표류 예측 시스템이라는 과학적 자료를 들이대면서 월북 판단의 근거로 제시하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하여 저희 농해수위 차원에서 많은 비판을 하고 또 조목조목 반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농해수위에서는 다가오는 16일 날 연평도 현장을 방문해서 관계자들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집중적인 토의를 할 예정이란 말씀을 먼저 드리고, 먼저 이 농해수위 차원에서 현장 방문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여당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해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만으로도 현장 방문을 하겠다는 말씀들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4일입니다. 14일. 10월 14일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그리고 옵티머스 관련해 가지고 한 말씀만 드리면은 본질적인 것은 너무나 간단하게 드러날 수 있는 사기 행각들이 이 정권의 실세 또 금융기관의 관계자, 정부 여당 관계자들의 묵인, 방조를 넘어서 조력까지도 이루어지는 속에서 5천억이 넘는 사기 금액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 사항이 발생하는데 판매사로서 농협투자증권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는 점, 이와 관련해서 그 회사의 관계자들인 고문 중에 한 사람인 최모 씨는 농협중앙회 감사위원으로 활동을 했었고, 또 오늘 조선일보 기사에도 자세히 나왔었지만 이모 청와대 행정관으로 표시가 됐는데,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공사 비상임 이사로서 근무를 하고, 또 농어촌공사에서 사내복지기금을 가지고 30억을 이 옵티머스 사모펀드에 투자한 사항이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국감을 통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 경위 파악 등을 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만희 의원님, 그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정부가 이 월북의 증거로 신발을 벗어두고 갔다. 그 다음에 조류가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데 의도적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런 설명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정작 본인이 근무 중에 신었다는 신발은 대안에서 발견되지 않고 있고, 벗어두고 갔다던 슬리퍼도 본인의 것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밧줄등이 밑에 눌려 있어서 오래전부터 거기에 있었던 그런 흔적이 있는 점이 있어서 신발의 소재나 착용 여부에 관해서 한번 제대로 좀 밝혀주시길 바라고, 조류에 관해서도 전문가들이 그 시간대에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그쪽 방향으로 조류가 흘렀다는 주장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깨어지면 자진해서 월북하려고 했다는 주장이 많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끝까지 밝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한 가지만 좀 더 말씀을 잠깐만 드리면은 신발 관련해 가지고는 대표님 지적 말씀대로 관계된 무궁화 10호에 탔던 선원들 16명 가량으로 추정이 됩니다만은 그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진술 조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지금 검토돼야 될 문제 중이긴 하지만 해경의 그 직접 수사를 담당했던 그 수사정보국장의 발언으로 우리 이양수 의원의 질의에 대해 가지고 대부분의 선원들이 그 슬리퍼가 실종자의 것이라고 했다는 쪽으로 진술을 했는데 사실은 제출된 여러 가지 문건들에 의하면은 전혀 그 내용들이 있지 않다는 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장에서 진술을 허위를 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경수사국장에 대한 그 위증 관련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해경청장이 두 가지 말들을 그 현장에서 고쳤습니다. 처음 발언했던 거하고 한 가지가 뭐냐면 표류 예측 시스템이 관련해서 이 사람들이 만약에 실종자가 바다에 떨어지면은 인위적인 노력이 없이는 발견 지점까지 갈 수 없다고 지금까지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의 권성동 의원이 제시하고 우리 안병길 의원이 적극 주장한 표류 예측 시스템에 의하면은 새벽 3시, 4시경에 만약에 입수를 하게 되면은 물에 들어가면은 해류를 따라서 발견 지점까지 별다른 노력 없이도 이동한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또 한 가지 해경청장이 그 실종자가 자기 휴대폰을 자력으로 껐다고 분명히 진술을 했습니다. 여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그래서 마치 이것이 그 실종자가 자진월복의 한 근거로 이렇게 제시를 하는 그런 식의 발언이 있었는데 추후 그 저녁 이후에 그 발언을 통해 가서 이 부분 두 가지를 정정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모이던 언론에다가 대놓고 그냥 적극적으로 자진월북의 근거로 제시했던 그 답변들이 불과 몇 시간 후에는 이걸 정정한다고 하면서 그냥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얘기하는 위원조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대한 법적인 사항도 저희들 검토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 정부가 이 공무원을 자진월북으로 몰아가려다가 사실은 아닌 증거들이 나온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정부의 의도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더 깊게 파헤쳐서 국민들에게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박성중 의원님. 여기 계신 위원님하고 또 우리 국민들이 좀 알아야 될 사항이 되기 때문에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하겠습니다. 네이버라든지 다음 카카오의 그 알고리즘이나 뉴스 배열, 공정성 이런 관련 문제 때문에 예진 총수는 김범수 의장을 요청을 해서 오늘 아마 결론을 낼 예정입니다. 하여튼 우리 저희들은 끝까지 해나가고 계속 이게 집중적으로 시도해 나가겠다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1년에 유튜브가 우리나라에서 작년에 한 5조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대한민국에 세금 한 푼도 안 냅니다. 망 이용료도 공짜로 사용합니다. 또 국세청에서 5천억의 법인세 부과를 했는데 국세 심판에 제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각 부처에서 400억 원의 광고료를 지금 지방자치단체도 확실히 된 건 아닙니다. 여튼 지금까지 파악된 국가, 정부, 또 각종 공기업,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서 지금까지 파악된 거는 400억의 광고비를 제출했습니다. 세금 한 푼도 안 내는 회사에 국가의 세금을 가지고 광고비를 제출하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여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고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방송사 KBS, MBC, SBS, YTN, 연합뉴스 TV 등등 방송사 노조가 전부 민주노총 언론노조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정성 문제, 민주노총은 목적의 정치적인 딱 그걸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방송법 6조의 위반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 그렇지만 또 근로기준법의 어떤 노동 관계법
것에 따르면 또 조금의 여지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문제가 있다는 쪽으로 한 문제 제기를 좀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YTN은 31%가 공공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31% 매각해서 들리는 소문으로는 한겨레 등의 어떤 큰 소심을 구성해서 뭐 전리품 행사를 하겠다는 이런 어떤 정보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저히 책임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MBC 스트레이트, KBS 최강시사, TBS 김어준 뉴스공장 등 좌파 어떤 편향성 요게 대해서 적극 기여를 해나가고 방심에 대한 심의 불공정 이런 것도 해나갑니다. 오늘은 원안이 관련해서 여하튼 이 가방위에 방송, 포털, 유튜브 이런 관련해서 철저히 챙기고 따져나가겠습니다. 예, 누구부터 하실까요? 예. 그래서 우리 미리프까지 우리 피살된 공무원 그 관련해서 이 월북을 자꾸 이렇게 강조하는 것 같은데 이 월북할 의사가 있었으면 우리 국민이 아닌가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살인 용의자가 우리 일본이나 중국 쪽으로 미리국 가는 경우도 있고 표류해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당국에 체포가 되어서 조사를 받을 때 우리 외교관들은 당장 달려가서 이 살인 용의자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해달라. 절대 우리 국민이 억울함이 없도록 해달라. 이렇게 가서 철저하게 당부를 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을 또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월북할 의사를 가졌다. 이걸 강조해서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사살당하고 시신을 소각당해도 무슨 책임을 면하는 같이 이런 정부의 태도는 정말 의의가 없는 것입니다. 월북 의사를 가진 우리 국민이 아닙니까? 이 대통령은, 이 정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되는 것이 이 정부의 가장 일차적인 책무라는 것을 깊이 유념하고 그런 쓸데없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철규 의원님. 오늘 감사원이 다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이 경제성 분석의 이 잘못에 대한 이 감사 결과를 정리할 예정입니다. 지난 7일과 8일 연이틀 감사 결과 보고 의결되지 못했습니다. 친여 감사위원들의 방해로 의결되지 못한다고 이렇게 알려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정부는 그동안 산업부 장관과 한수원 사장이 입버릇처럼 해왔던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는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한수원이 스스로 판단해서 폐쇄했다라고 이렇게 일관된 견지를 보여왔는데 이번 국감 과정에서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한수원은 조기 폐쇄가 부당하다는 취지 또 손실이 난다고 보고를 했고요. 거기에 따라 한 5,662억 정도로 지금 이제 추후에 금액이 특정됐는데 정부 측에다가 보전을 요구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6월 11일 날 한수원이 정부에 보전을 요구하고 정부가 6월 14일 날 3일 후에 한수원에 정부가 입법을 통해서 그 손실 비용을 보전해 주겠다는 취지의 문서를 보내고 그 다음날 전격적으로 의결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정부와 한수원이 입버릇처럼 말해오던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가 경제성이 이유가 아니라 또 안전성, 주민성에 문제가 있어서 폐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념의 도구로 한수원 폐쇄를 결정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최근에 한국전력거래소로부터 본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더라도 한수원 월성 1호기가 정상적으로 가동됐다면 이런 조기 폐쇄 비용 이외에도 1년에 2,892억 원의 전력 구매비가 절감될 수 있었다 하는 결과를 공식적으로 받았습니다. 이렇듯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이란 이런 사례에 맞지도 않는 정책을 강행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속여온 것입니다. 오늘 또다시 감사원에서 정부 측의 또 여당의 이러한 개입으로 정상적인 감사 결과 의결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은 우리 종합국감 때 국민들이 모두 이 사실을 아실 수 있도록 더 파고들어서 알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그 산자위는 지난 산자부와 중기부 국감을 하면서 우리 전원 10명 전원이 100% 재석을 했습니다. 종합국감 끝날 때까지 충실하게 정책국감에 임하고 특히나 산자위 감사 중에 민주당의 고민정 의원이 방탄을 넘어서 우리 국민의힘의 한무경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인격 모욕적인 이런 발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즉각 문제를 제기했고 고민정 의원이 자기가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있을 때 가차없이 지적을 하고 그런 이 민주당의 방탄 행위에 대해서 국민들이 제대로 아실 수 있도록 알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상임위원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독감 백신의 상온 노출이라든지 또 백색물질 발견으로 상당히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여당 의원들의 일방적인 불안 조장이나 정부 검사 믿고 무조건 따라달라는 이 발언에 대해서 저희가 반박을 하면서 안심과 안전은 다르다는 것, 그리고 그 독감 백신 상온 노출로 문제점이 도출됐을 때 초기에 한 1000여 개라 얘기했던 게 오늘 뉴스에 의하면 이미 61만 개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중하고 정확하지 못한 대처에 대해서 저희가 질책을 했고요. 이것을 좀 더 우리가 국민의 안전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면 전량 폐기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코로나 진단 키트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가 집단이나 저희 당의 코로나 특위에서 여러 번 회의를 하면서 진단 검사 수를 좀 늘려야 된다. 진단 검사가 저희가 몇 개월간의 추이를 봤을 때 적게는 3,000부터 25,000까지 날짜별로 너무나 표본에 대한 그 일관성이 없이 고무줄식의 그 진단검사 수가 노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우리 인구의 절반밖에 안 되는 호주 같은 경우도 진단검사를 760만 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1월 20일 발병 첫 확진자 이후에 300만 밖에 아직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숫자를 제시하면서 우리가 K방역이라 하고 보건의료의 퀄리티가 아주 높은 이 시점에 K방역 자랑만 할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진단검사수를 늘리라는 것과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한테서 PCR 검사를 하루에 9만까지 할 수 있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천하라고 저희가 촉구를 했고요. 또 하나는 문재인 그 건보 적용 확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심각한 상태인데 우리 대표님께서도 상임위 나오셔갖고 그 건보 재정이 지나친 고갈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문재인 건보 적용 확대 열매는 문재인 정부가 가져가고 또 보건의료 현장에서는 급여 적용의 확대로 비급여 폭리의 또 부작용이 아주 숫자로 여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건보 재정 고갈에 대한 불안과 또 건보료 인상에 대한 어떤 그런 현실과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지적을 했고요. 그러나 여러 과정 속에서 저희가 정말 심각하게 느낀 것은 집권 4년 차인데도 현 정부가 수시로 전 정권을 호출하면서 남 탓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세를 어떻게 이 정부가 남은 임기를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일할지 심히 걱정스럽고 지금이라도 정말 저희들의 입장에서 개과천선해서 국민의 입장에서 다시 좀
그들이 충실히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비공개로 하겠습니다.